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트레스로 생길 수 있는 암 어떻게 극복하지에 대한 이제 2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에 관련된 비타민을 좀 약간 선별을 해봤는데요. 비타민 C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인데, 비타민 D가 어떻게 항암에 효과가 있는지 좀 약간 좀 자세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요약 포인트를 넣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템포 좀 약간 쉬어가면서도 비타민 D가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이러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와 비타민 D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암 환자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이제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대한약사회에 있는 이제 학술의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비타민 D는 꾸준히 복용하면은, 네, 이게 포인트는 한 번 복용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네, 꾸준히 복용할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카델리시딘과 디펜신의 생성이 일어난다. 자, 그럼 카델리시딘이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이러한 성분들은 항염과 항바이러스 작용을 활성화한 거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델리신이라는 거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기능, 즉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약물 관련돼서 이제 약사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 때, 보통 약물 치료를 할 때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곰팡이 효모와 같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그 진균 관련돼서 맞서는 항진균제가 이제 별도로 처방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대응하려면은 항바이러스가 별도로 처방이 됩니다. 즉, 이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를 이제 그 대응을 하려면 별도의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카델리시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암 환자의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어떻게 먹어라? 네, 저희가 꾸준하게 먹어야 한다는 이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카델리신과 디펜신 생성을 증가시킨다. 카델린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를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는 인체 내의 종합 면역 기능을 증진을 효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비타민 D의 항암 효과가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즉 종양의 초기 단계에서도 이 비타민 D의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이제 논문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굉장히 저명한 이제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유전적 돌연변이가 이미 확립된 세포, 즉 돌연변이가 되었다는 거는 이게 이제는 그 세포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포에서도 비타민 D가 세포 증식을 억제시키고 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세포 사멸을 통해서 종양의 촉진 단계를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항암 특성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비타민 D는 면역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시킵니다. 그래서 전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염증과 암은 이제 굉장히 이제 치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염증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만성염증을 이렇게 잘고 사시는 분들은 암에 걸릴 수 있는 발병률이 되게 높다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말초연액 단핵세포와 결장암 세포를 사용한 이런 배양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비타민 D 치료가 TNF-알파, IL-6, IL-10 이제 이러한 그 좀 약간 어려운 말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인자들은 바로 이제 염증 수치를 이제 그 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인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항염 효과도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암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암세포 성장과 이제 분할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자살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알아서 죽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히 이제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특히 방사선과 화학요법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암세포 사멸을 더욱더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신생혈관 형성을 이제 억제시킵니다.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이를 하려면 신생혈관을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비타민 D가. 그리고 암세포끼리 이제 응집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응집시키게 하는 이제 그 효소가 이카드헤린이라는 이제 이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 D가 바로 이 효소인 이카드헤린 생성을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이 암세포가 가만히 있을 그 암세포끼리만 가만히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염증과 면역 반응 그리고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조절한다는 건 세포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굉장히 되게 작은 부분부터 이 비타민 D가 이제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에서 바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효과를 수행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드리자면 비타민 D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매일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적어도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효과가 더욱더 커지면 커지게 하면 좋은데 이게 바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 비타민 D 4,000 IU 이상을 복용을 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16.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타민 D를 계속적으로 섭취해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면은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느냐? 이제 그런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비타민 D에 대한 독성에 대한 그런 결과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매일 같이 1만 IU씩 장기간 복용해도 독성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미국 의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서도 1만 IU 복용을 매일같이 하루에 복용하더라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 바로 이걸 NOA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NOA라는 이제 그런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독성에 대한 이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드리자면 비타민 D는 암이 치료되는 방향으로 세포의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성장 그리고 분할을 억제시키고요. 암세포를 자살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되도록 하는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시키고 암세포끼리 응집시켜 전이를 중단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염증과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서 염증에서 발암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적어도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1만 IU씩 이제 복용하더라도 비타민 D 독성은 없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비타민 D와 항암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he recording has 네, stopped.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암과 관련돼서 비타민 C 지난번 시간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막 암 예방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하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녹화된 것들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우리 윤 연사님이 작업을 해서 디언스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거나 공유할 수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좋고 할 때 우리 김범수 사장님에 대한 프로모션도 많이 하세요. 저도 이게 그 전달받는 분이 좀 권위를 좀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리저리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준비한 거는 다음 시간으로 다시 좀 미루고 저는 뭐 마음대로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8월 29일 새 회계연도를 앞둔 마지막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박은경 사장님한테 박은경 사장님들 관전만 하셨었는데 저녁 미팅에서는 주로 그래서 박은경 사장님께 어떻게 새 회계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박은경 사장님 나와주시죠. 우리 서로 지금 다른 방에 있어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 회계연도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 자세와
또는 그 의지를 가질 건가, 목표를 가질 건가에 대한 얘기하기 없어서 반명수 사장님이 가장 이번에 파운더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핀이 가장 높게 되셨기 때문에 반명수 사장님 소감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는 지가 한 20년에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영 사장님이 아침에 새벽 빠똑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지금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책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루에도 그 시간에 내가 못 들어오고 그러면은 정말 밤에라도 와서 1시간씩 읽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우리 그룹에서 보면은 계속 미팅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굉장히 외치시는데, 진짜 처음에는 제가 조금 반응이 느린 편이거든요. 몰랐어요. 왜 미팅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왜 자꾸 들어오라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딴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PT가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운더스 PT가 지금 되다 보니까 미팅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정말 지금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미팅을 이렇게 제가 주관한다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진짜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막 남 앞에 나서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디